조국을 법무장관에 그렇고 안 치네. 그렇게 국민들이 안 된다고 그러고 야당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고 안 치네요. 이거 뭡니까? 조가 서울법대 교수로 재직할 때 이 양반의 은행을 우리는 지금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폴리페서야. 예. 완전히 정치 그 양반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 가가지고 5만 가지 다 저질렀잖아요. 이 양반을 굳이 법무장관으로 지명을 하겠다 고집을 하는데 해낼 겁니다. 이 양반 성품에. 나는 그 사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취임 축하로 국회의장 문희상 이 의상만 나갔다가 여당 출신의 그 법사위원장 여상한 여상규 그 양반도 판사 출신인가 그래. 그 한번 만나가지고 거기서 왜 그 청와대가 말이야 조국 같은 사람 법무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사람은 괜찮은데 이런 얘기해 사람. 윤석열 씨가 서울법대 선배거든. 그렇죠. 예. 선배니까 후배인데 사람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슨 말이겠냐. 윤석열 입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교수가 표서를 탐을 해가지고 그 모양입니다. 이런 뜻을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사람은 좋습니다 하는 건 그 다음에는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누가 우리 욕할 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좋은데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카톡 메시지에 보면은 좀 낯이 뜨거워. 조국이라는 사람 말이지 서울법대 다닌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고시 합격하고 박사하고 변호사인데 이 사람은 고시 1차에 3차례나 떨어지고 말이야. 박사도 못 받고 변호사 자기도 못 받고 말이야. 저 조국이. 조국이 3번 떨어졌대요. 1차 시험에 3차례 떨어졌고. 1차 시험에 3번 떨어졌구나. 아니 카톡 메시지에 보면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사비로 미국 가서 유학해가지고 아가지고 저 울산 다니까 지방에 가 있다가 가지고 그 당시에 서울법대 합장이 방루고 그 양반한테 가가지고 필요해가지고 서울법대 교수가 겨우 됐다. 이런 카톡 메시지에다가 말이야 말도 못해. 카톡 메시지를 보면은. 근데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니고 거의 확인된 진짜예요. 예.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서울법대 동기야. 동기죠. 원희정 그리고 동기입니다. 김천 출신의 그 송원석이도 법대 동기 동창이에요. 송의원한테 동기야. 다 알아. 그러니까 이거 나온 이게 거기서 나온 게 거기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진짜네 그럼. 아니, 전부 나경원 전부 법대 동기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다 합격 다 했잖아. 원희정 원희정 나경원 이런 사람 다 합격 다 했는데 자기는. 아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게 고시 합격도 못한 사람이 법무장관하고 통역사 출신이 외무부 장관하고 반미 운동하던 사람이 주미대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 이렇게 인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이 양반이 이 어른이 참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이지만 선생님보다 우리 대통령이잖아. 우리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기가 이 주변 여기에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말이죠. 친일 막 껐다고 한다면 그거 관계 문재인 대통령 그거에 관한 그것도 막 카톡 메시지를 보면 웃겨. 부친에서부터 뭐에서부터 막. 근데 굳이 얘기를 하면 거기도 얘기가 되는 거거든. 자기 아버지도 흥남인가 농업대장인가? 농업대장이 박정희보다 높아. 그 당시에 박정희보다. 그러면 농업대장이 박정희보다도 높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는 겨우 학생인가 육사 학생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육사인데 그때 이제 글쎄. 군관학교인지 만주 그 갔다가 공부 잘가 육사를 가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군 LCD 타고 거제에서 자기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과정을 보면은 요즘 친일 관계 해가지고 이게 소위 관치 항일 전에 선두가 문재인 대통령이야. 최고. 관치예요, 관치. 옛날에는 관치 경제, 관치 금융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관치 민족주의, 관치 항일전. 오늘도 민주당에서 무슨 회의할 때 이렇게 보면 뒤에 간판이 대한민국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지지 않습니다. 지지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항일 저거 얘기하면 대한민국 이제 다시는 안 줘! 그거 했잖아요. 그게 지금 민주당에 이거 무슨 회의할 때 뒤에 이거 캐치프레이즈예요. 다시는 지지를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일본한테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거죠, 예. 그거를 제대로 싸워보겠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를 민주당의 뭐 특위위원회, 정세균 씨가 특위위원회 이 뒤에 간판이 다시는 지지를 않습니다. 그 밑에서 지금 뭐 부품 뭐 소재 국산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항일전 하는 그게 그래. 중국 청장이 왜 로 자판 그 예. 1100개 노 철수했죠. 자판, 그러니까 예. 로 자판 했다 이제 로 아바이를 나왔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웃기지. 지금 임진왜란인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최전선에서 일본하고 싸우는데 왜 우린 가만히 있어야 되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내가 이 말씀 드리냐.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외교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원수께서 한일전에 최선봉에 섰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있으면 안 돼. 아베는 그런 말을 안 해. 아베는 그렇게 안 나와요. 아베는 대한민국이 국제법 위반한다는 소리는 하지만은 내가 다시는 일본 뭐 한국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뭐 승리 다시 하겠습니다. 이 소리 안 해. 그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도 뭐 어제도 김포 가가지고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국의 도공 기술을 제일 탑을 냈다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조국 얘기하다 이 말씀까지 나왔습니다만은 아니 조국이요. 그저 복직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 서울대 법대 교수 복직 신청했거든요. 복직 신청도 팩스를 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복직했으면 강의 계획서 2학기 강의 계획서 제출 안 했어요. 강의 계획서 제출 안 하니까 이게 영건. 조국이거든. 영건. 강의 계획서를 제출 안 하니까 아니, 강의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복직하냐 이거예요. 강의도 안 했어. 이 박사님 보세요. 휴직했던 대학 교수가 복직을 하려는데 팩스로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다. 어? 아주 오만한 거죠. 그냥. 내가 지금 청와대에 있다가 이제 잠깐 가는데 팩스야. 요식 절차를 받고 난 조금 있으면 잠깐 나가. 그건 메시지 아닙니까? 믿고 비빌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교수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가면? 이걸 아니, 같이 가서 교수직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그대로 한다면 문서를 가져가서 학장이나 총장한테 인사를 하고 동료들한테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절차를 밟으면 이게 정상인데 팩스로 딱 보내고 나 조국이 청와대 나왔는데 그 팩스 해놨어. 그러고 올해도 나왔다시피 한 2주 이내로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또 나가게 돼. 그 절차를 또 받거든. 그 뜻이거든. 서울대가 국립대잖아요. 국립대 아니지. 국가 예산 뭐 이런 거 물론이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서울대는 대학 교수가 서울대 법대 교수가 청와대나 뭐 장관이나 국회로 나가게 되면 그 장관 휴직을 하면은 코타를 먹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간 빈자리를 신규 법대 교수를 채용을 못 하잖아요. 못 코타가 하죠. 살아있으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해다가 법무부 장관 때가 1년 하는지 2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는 다시 이제 복직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얌체 아닙니까? 그게 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자기 때문에 교수를 채용을 못 하니까 그 강의가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교수가 예를 들어서 네 강좌 맡아야 되는데 그건 혼자서 다 맡아야 돼요. 이제 그 형법인가 뭔가. 그러면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야 될 걸 200명이 들어야 되고 그 피해를 보잖아요. 질문도 제대로 못 한대요. 또 하나 학생이 많아서. 또 한 개 이상한 게 있었다. 서울법대 교수님 이제 제발 정치나 하고 그만하세요. 이렇게 이제 내려놓은 들고 일어나. 그렇게 했는데 네. 며칠 전도 반대로 아니 우리 조 교수님 법과 원칙에 하나도 위반된 거 없어요. 잘했습니다. 또 이게 나는 서울법대생이 자발적인 돼서 그건 난 모르겠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또 좌파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아주 그 대깨문이라고요.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 하는 그 학생들이 있겠죠. 그럼 또 조국을 또 응원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 있겠죠. 뭐. 옛날에 서울법대 그 배무기 교수라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잘 아는데 배무기 교수가 노동위원인장인가 장관급 갔다가 얼마나 혼이 났어. 결국 나중에는 뭐 사표 쓰고 그 양반 암으로 돌아가셨어. 나중에 울산대학 총장도 하고 했는데 그 양반이 얘기할 때 막 다른 교수들이 했던 다 하지만 자기가 그거 하고 나니까 막 난리가 치더라고 한 적이 있었어. 그 뒤에 서타로 나온 게 조국이에요. 막 나가자마자 막 상대 교수가 많이 나갔거든. 뭐 YS 좀 마다 맨날 난리야. 그럼 이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 이런 저 내로남불한 비판이 나오니까 난 정면으로 맞고 나가겠다. 뭐 또 이럴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내가 부독의 소치로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난 내 맞으면 가겠다고 당당하게 대통령이 여기 있어 이런 뜻이야. 그거죠. 그 참. 내가 또 차기에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야, 그 서울대 그 국립대학 아니야? 이거 내 힘으로 팩스 다 던져서 복직 신청하고, 복직 신청하고 장관 아니, 다 가고 뭐. PK는 부산시장이나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그게 아닙니까? PK에서는 조국 수석 말이지 뭐 잠깐 거쳐가지고 입후보 해야 됩니다. 부산에. 그래가지고 PK 지역의 표를 중심이 돼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또 저 무리해가지고 법무장관 뭐 한 몇 달 하고 나서 사표 쏘고 가가지고 공천 받아가지고 내년에 또 저거 하려는지도 몰라. 억지가 이거 말해서 아니 PK는 맨날 그래. 지금 PK 정치 이거 하려면 조국 수석이 내려오셔가지고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러고 안 이끌어. 아유, 선생님 이 얘기해 주시죠. 선생님은 또 평생 또 경제부 기자로 평생 날리셨는데,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일본하고 갈등을 자기네들이 청와대에서 만들어 놓고 급하니까 또 기업인들 5대 기업 그룹 총수 회동으로 불렀네요. 웃기지.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 바로 얼마 전까지 공정거래위원장 하던 재벌 때려잡겠다는 사람이 재벌 해체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또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관제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제 항일 전에 소집 영장 내린 겁니다. 재벌 당신들이 와서 좀 나와서 일본하고 싸워줘. 제1선에 항일전 할 때 제1선에 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항일전 주도하는데 당신들이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골치 아프죠. 거기다가 삼성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당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잖아.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리고 재벌이 말이야. 일본 경제 편중에 어정돼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잖아. 당신들 책임 아니냐. 지금 한일 국교 수교한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도 맨날 일본 경제 의존해가지고 말이야. 일본이 우리를 이렇게 발권 지도록 만들어 놨냐 말이야. 당신들 책임 아니냐. 재벌 탓하는구만요. 그렇지. 그리고 저 박영선 중소기업은행장 같은 중소기업은행장 중소벤처기업체 사장 그러잖아요. 중소기업에서 말이야 부품 소재를 개발해놔도 삼성과 재벌이 안 써주니까 일본 기업 예석견 이러고 앉았거든. 말이 안 돼.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그러잖아요. 도대체 재벌들이 말이야 중소기업 제품을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해가지고 말이야 중소기업 다 죽게 돼 있고 일본이 그걸 우리의 취약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 집권당 대표가 그랬지, 중소벤처기업체 장관이 그러고 있지, 뭐 저 홍남기 부총리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들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불소 뭐 화학 99.99% 국산화했다. 시험실에서 국산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실용화 되자면 10년 걸리고 20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 큰일 났네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대학 교수들이나 삼성그룹 출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참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 장관이 MBC 기자 하다가 왜 국회의원 했던 이 양반이 중소기업이 이런 걸 화학 뭐 개발했는데 대기업이나 재벌이 써주지 않아가지고 하나만 하다. 그러고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거든 정말. 그러고 이제 기업체 물어보세요. 특히 화학 계통 보세요. 화학 물질은 화학물 제조 화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학물 제조 관리법인가 뭐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못해 그 등록에서부터 관리에서부터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묶어 놓고는 이제 와서 지금 와서는 재벌 탓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김상준을 불러다가 여보세요. 대통령이 앞장서 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이 항일전을 하는데 재벌들이 좀 앞장서 가지고 몸을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말이야. 중소기업 뭐 사기 좀 앙양시켜 주시고 또 일본에 이거 저거 가가지고 뭐 이렇게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듣고 예 했겠습니다만 속으로 기가 찹니다. 야 참 터무니없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말자 재벌이 국정 부역했다고 해가지고 막 저거 해놓고는 평창올림픽 때도 이거 도와달라 해가지고 다 했어. 뭐 삼성, LG 뭐 한진 뭐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검찰 소환받아 저 받고 했지. 또 이 모양이었는데 청와대가 다급해서 5대 재벌 총수 불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재벌 입장에서는 이제 재계에서는 아 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왜 기업만 앞세우냐 우리들 총알바지 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자꾸 불러 제끼면 일본에서 야 쟤들하고는 이거 사업 못 하겠다 이런 분위기만 자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입지가 못 좁아진대. 그러니까 네. 가뜩이나 이거 어려운데 더 자꾸 안 불러주는 게 오히려 도와주는 건데 자꾸 오라고 청와대에서 오라고 그러면 안 갈 수 있으니까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또 차례짜세 하고 네, 이러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재계에서. 아니 이미 중소기업계에서도 그 메시지가 왔어요. 아, 예, 예. 일본의 거래선에서 당신들하고 거래를 좀 계속 하고 싶은데 당신들하고 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또 뭘로 나올는지 몰라서 안정이 안 될 것 같아서 거래선을 바꾸고 싶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메시지를 보냈다는 걸 이미 언론에 여러 건 보도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벌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 이제 글로벌 이 세계에서 이제 생존하기 때문에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거점을 말이지 서울을 떠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화관법 관리라든지 규제법 관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대한민국을 떠나면 없어지는 거가 있어요. 이제 그건 말은 할 수가 없어. 삼성전자도 뉴욕에 본사를 옮기면 뭐 비용이 얼마 지원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건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상황이라는 게 이 단계입니다.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는 분이 옛날에 저 대학 교수로 계실 때 반삼성 뭐 이렇게 할 때 그 당시에는 논리가 좀 순진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학자적인 그런 순진한 논리 같은 공정거래위원장에서부터는 이거 완전히 막 관치 굴림식으로 돼가지고 완장차고.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늘어난 거 숫자를 보면 경제 이 파트에서는 공정거래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 공정거래가 뭡니까? 경제 검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이 늘어났어. 두 번째 많이 늘어난 게 환경부입니다. 환경 규제. 4대강, 환경, 미세먼지. 그 전부 규제야. 많이 늘어난 데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7노동 조금. 여기에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이 늘어난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철밥통 아닙니까? 한번 늘어나면 신분 보장되고 말이야. 연금 줘야 되고. 그게 문재인 정부가 얼마 공약한 거 아닙니까? 예.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해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정부고 일본은 적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 문재인 YS 정부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작은 정부는 적어야 되고 시장은 커야 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여기에서 2020년 비전위원회에서 나온 거 보면 작은 정부 큰 시장 다시 내세웠어요. 예. 여기는 지금 큰 정부의 작은 시장이야. 지금은. 공무원을 늘린다는 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세금이에요. 공무원 무슨 조직이라는 거는 자율적 비례하고 싶어 하는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들면 조금씩 매년 커가기를 줄어드는 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 편들을 취직을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서 그걸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 편들게.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거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 지시하는 거 그 공직에서 하도록. 그러니까 2가지 3가지 꼼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실업률 뭐 이것도 수치도 좀 내고. 그러니까 국가 세금을 퍼서 사전 선거 운동하면서 내 편을 갖다가 심어놓고 요소에 심어놓고 20년 30년 계속 그 내 편 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제가 2.02%는 말아 1%대로 지금 다 예측이 되고 있어. 이제 2.2, 2.3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그만 2.0으로 왔다가 1. 얼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사상 처음이죠. 예. 이건 근데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컴퓨터 집어넣어가지고 쏘라락 해답이 나온 건데 이거는 바꾸는 방법이 없거든. 문재인 정부도 가는 방법이 없어. 다만 재정은 아직 튼튼하니 그거 가지고 울게 먹는데 그게 언제까지 울게 먹겠느냐. 내년 선거 때까지는 얻어 먹겠지. 선배 대통령 때 다 착실히 재정 건져서 해놓은 걸 다 까먹는 거예요. 네 돈이냐 내 돈이냐 그걸로 다 까먹고